일 말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경계 구분이 굉장히 약해요. 아니요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 거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상처를 입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상대방은 그냥 작은 땅콩 하나 나한테 던졌는데 나한테 올 땐 이따만한 칼이 돼가지고 내 가슴을 푹 찔러버리는 거죠. 그거를 칼로 만드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던 거예요. 일단 정말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사람에게 더 많이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요새 일들이 힘든 일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일터에서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 말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요, 첫 번째 특징이 뭐 판단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고 타인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다가도 옆에 있는 직장 상사나 주변에 있는 동료의 기분을 먼저 살펴요. 그래서 그분들이 표정이 조금이라도 변하거나 감정이 변하는 것 같으면 나도 감정이 흔들리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의 주도권이, 심지어 내 감정의 주도권이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그런 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그런 거고요. 이런 마음의 상처는 더 깊고 더 오래 갑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내 감정을 옆 사람들한테, 내 동료들한테 이해시켜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왜 힘든지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내 감정이 오해받을까 봐. 그러니까 오해 안 받으려고 또 갈등이 내끼고 그러면 감정을 또 숨겨요. 감정을 표현 안 해. 그래 놓고는 안에는 이제 화병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남한테 이해받지 못하면 상처가 2배로 되거든요. 또 이런 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관계에서 경계 구분이 굉장히 약해요. 경계 구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선을 긋는 건데, 저는 비교적 잘하는 편이에요. 못하는 거 해주겠다고 얘기했다 나중에 책임 어떻게 지려고. 이런 분들은 아니요라는 말을 잘 못해요. 부탁을 거절하면 나를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상대방 중에 또 그런 거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오게 허용을 합니다. 나 이거 하려면 앞으로 일주일 내내 밤을 새야 되는데도 오케이 해놓고 진짜 밤새고 힘들어 죽겠어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정말 힘들지 않아? 라고 옆 사람이 물어보는데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선을 자꾸 넘어서면 자기가 자꾸 힘들어하면서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요. 이건 착한 게 아니고 경계선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요, 이런 분들은 옛날에 상처를 입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비난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직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투가 조금만 달라도 또 그때처럼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약간만 너 정말 이거 못하는구나 그러면 그때처럼 완전히 무시당해서 여기서 밀려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엄마한테 버림받았던 것처럼. 실제 내가 입는 상처보다 해석을 더 크게 해버리기 때문에 상처가 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지로 얘기하면 상대방은 그냥 작은 땅콩 하나 나한테 던졌는데 나한테 올 땐 이따만한 칼이 돼가지고 내 가슴을 푹 찔러버리는 거죠. 그거를 칼로 만드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땅콩 하나 던졌는데, 왜 그런 농담 있잖아요. 내가 무심코 버린 작은 돌멩이 하나가 길가의 청개구리한테는 엄청난 자연재해라고. 자연재해는 내가 만든 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알고 보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왜 굳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걸까요? 일단 정말 좋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좋은 측면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측면도 있을 뿐이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착하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인정받는다는 이 경험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거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착하고 선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혼자 집에 가면서 투덜대고 굉장히 서운해하고 짜증이 있더라고요. 내면적으로는 공허하고 심지어는 공격적인 면도 있는 거죠. 근데 밖으로는 이 홍보용 이미지를 따로 장착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이런 분들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자기 확신감이 떨어져서 남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내가 좀 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종류인데,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한테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게 인간관계에서 나한테 선빵을 놓는다 그러잖아요. 우위를 점령하는 거예요. 일단 친절을 딱 보여주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해주고 나서 나중에 자기 필요할 때 뭔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게 감정적인 걸 수도 있고 경제적인 걸 수도 있어요. 네 번째 특징은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타고나기를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경우가 많아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맨날 부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컸다든지 해서 갈등의 갈자만 느껴져도 거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직장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 아예 그냥 내가 다 해버리고 마는 거죠. 다섯 번째 특징은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두워. 우울하고 음울하고 공격적이고 사람들에 대한 분노심도 많은데 그걸 드러내기 싫은 거죠. 내 19살 돼서 만난 대학 친구들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저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1학년, 2학년 끝날 때쯤 돼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좀 친해지고 나니까 가면을 벗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내면의 질투심 또는 분노심 또는 나에 대한 시기심 이런 것들을 감추고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과잉 보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친절하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 바본가요? 그거 다 눈치채잖아요. 과도하게 그런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또 자꾸 눈치채니까 불편해지죠. 일찍 눈치채는 예민한 사람들은 또 그런 친구들을 조금 멀리하게도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피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부터 저는 별로 안 친한데 좀 처음부터 과하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제가 다 도와드리겠어요. 우리 진작에 만났으면 너무 좋은 친구가 됐을 텐데. 이런 사람 저는 경계선을 먼저 칩니다. 두 번째는 갈등을 좀 피하는 사람. 싫으면 좀 싫다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좋거든요. 자기 이건 못한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다 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다 좋다는 사람. 근데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해요.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요, 몇 번 만나다 보면 좋은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말로는 다 하겠다 그랬는데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요. 행동이 조금씩 달라. 예를 들어서 그거죠. 이거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씩 늦어져. 어쩔 때는 막 2주일 이상 늦어져요. 그리고 공손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그 행동적인 책임감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나만의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 개인 간의 거리가 있는데 그 경계를 자꾸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와서 내 얼굴에 침 튀길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말고도 왜 뭐 주말에 자꾸 연락을 한다든지 밤 11시 반에 뭐 자기 집에 가면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요일 날 뭐 오후 3시에 만나자 그러든지 이렇게 시간이나 돈 이런 것들에서 내 의견을 별로 안 물어보고 자꾸 훅 치고 들어오는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다섯 번째 특징은요. 나한테 자꾸 주변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누구 알지? 걔가 말이야. 그 얼마 전에 심야식당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거기도 그 나오는 출연진 중에 나중에 횡령해서 도망가는 부장으로 나오는 분들이 만날 때마다 누구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부드럽고 친절해 보이지만 마음 안엔 딴 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경계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몇 번은 만났는데 친절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한테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친절한 건 알겠는데 뭐 왠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직접 만났던 사람 중에 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착각했던 경험 있을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 여기서 하면 또 이게 난가보다 하고 또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 만난 거죠. 이분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되게 깊구나. 내가 신경 안 썼던 것도 미리 신경 쓰고 만나면 항상 미소 짓고 아이고 교수님 힘드실 텐데 요건 제가 챙기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한 단계 더 과하게 배려하고 물론 왜 비즈니스 무슨 처세술 책자 보면 상대방이 원하는 친절보다 조금 더 하면은 뭐 대접받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서도 그 사람은 괜찮대.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좀 열리고 그랬는데 점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선을 긋고 있는 개인 간의 경계를 자꾸 넘어오려고 그러고 자꾸 개인 시간에 자꾸 메시지를 하고 사소한 부탁들. 근데 그때 느낌이 그 미묘하게 뭔가 감정적으로 빚진 거를 갚으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왠지 내 얘기를 남들한테 하고 있는 것 같은. 왜냐하면 나 만났을 때 남 얘기를 나한테 했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교훈. 지금은 그분 안 만나고 있진 않아요. 만나고는 있는데 나이 먹어서 가까이 오는 사람은 좋은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더라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미 알아챘을 텐데 그런 사람을 좀 피하기 어려운 관계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문제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그만두지 못하는 내 직장의 동료거나 상사일 수도 있으니까. 뭐 대부 영화에 나오는 식으로 얘기해야죠. 뭐 대부 영화에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적은 더 가까이 해라. 뭐 이런 얘기가 그 대부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방금 하신 질문의 정답은요. 멀리 할 수 있으면 멀리 하지만 멀리 할 수 없으면 너무 가까이 두지는 말아라. 무슨 얘기냐? 멀리 할 수 없다면 가까이는 두되 너무 가까이는 두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리적인 거리두기 기법이에요. 이모셔널 바운더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말은 공손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못하겠는 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거절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는요. 설명 길게 하시지 마세요. 심플하게 설명하시고 거기에 내 감정을 너무 싣지 마세요. 상대방은 내가 과하게 좋아해주고 과하게 친절하는 걸 바랄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을 과하게 섞진 마세요. 그냥 부드럽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집안 얘기, 내 성격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순간 틈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그러다 보면 섭섭해하고 분노를 나한테 표현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섭섭함과 분노는 이해는 하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건 나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를 나 스스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 입을 필요는 없고요. 세 번째, 상대의 부탁은요. 내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돈 1,000만 원만 해줘. 없는 돈 빌려서 1,000만 원만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렇지만 뭐 1,000만 원은 못 해주고 어차피 안 갚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 돈 1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거까지만 하시는 겁니다. 심리적인 부탁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물리적인 적정거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그렇게 먹어도 너무 자주 보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처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면 의사소통 안 하고 문자나 메시지로 의사소통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랑 작가님도 우리 문자로 많이 하잖아. 그리고 회의도 1대1 회의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요. 1대3, 1대4 뭐 이런 여러 명하고 하는 회의를 하시고 회의할 때 개인 잡담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칠하려고 형 동생 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요새 유행하던 드라마 김 부장님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 직장 상사들인데 형 동생 하시더라고요. 형 동생 하려고 직장 생활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개인 잡담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 상황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1명 정도는 이걸 safe friends, 안전한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전한 친구를 1명 정도는 만들어두는 걸 권해드립니다. 6번째,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 사과 안 할 거고요. 여러분한테 배려 안 할 거고요. 그분이 직장 상사건 그분이 여러분의 엄마건 여러분 이해 못 하실 거고요. 그분의 변화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좀 변화하고 그냥 그분은 그 있는 상태에서 내 생활 상처 입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큼만 하세요. 그들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다만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거, 내 마음을 침범하는 것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지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교수님의 따뜻한 조언 한마디. 많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 힘든 거는요, 여러분들이 약해서 또는 당신이 못나서 힘든 건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해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하고 친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요, 한 명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이해하고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의 하루하루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있다 보면 그런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생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해요. 주변 오늘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거에 너무 허덕이지 않고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